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지금 한동훈 단계 사태에 대해서 제가 연속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이거는 말이죠, 한동훈을 구속사야 되는 일이고, 당연히 당에서 제명해야 되는 일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다는 겁니다. 자, 한동훈 더 이상 사과를 요구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더 용서를 논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한동훈을 실드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자, 조갑재, 그리고 또 조중동, 그리고 또 지금 일부 언론들까지도 말이죠, 동정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큰일 날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한동훈이 한 얘기를 보면, 한동훈이 한 짓거리를 보면 도대체 저 사람을 믿을 수 있습니까? 사람을 못 믿는데 뭘 용서하고 뭘 어떻게 기회를 줍니까?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동훈이를 감싸고 돈 사람 중에서 어이없는 또 한 사람이 있으니 그게 바로 김문수입니다. 저는 김문수가 우연한 기회에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한동훈이를 감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뭔가 공작이 있을 겁니다. 한동훈은 말이죠, 과거 검사를 하는 시절에도 언론 플레이를 굉장히 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죽하면 서초동 편집장이라는 얘기가 기자들 사이에서 있었겠습니까? 기자들과 하고 계속 연락을 취하면서 어떤 기자들을 통해서 자기가 수사하면 그 수사한 실적을 갖다가 계속 언론에 알리고, 그리고 심지어 야마까지 잡아주는, 야마라는 말은 언론사에 들어갈 제목까지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제목까지 잡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동훈을 갖다가 단독 취재했던 채널A에 모 기자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말이죠, 언론사에 자기 사람을 심어서 계속해서 이 공작질, 언론질을 했던 이런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한동훈이다 라는 겁니다. 이 점은 이재명하고 상당히 닮았죠.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를 대중에게 각인시켜서 그야말로 유명하게 만들고, 그 방법을 통해서 정치권으로 뛰어들고, 그걸 통해서 권력을 잡겠다는 그런 어떤 플랜을 가지고 움직였던 사람입니다. 한동훈이가 말이죠, 당원 게시판에 썼던 그 글들을 보면 이것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의 연속된 흐름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한동훈은 그 전에도 그렇게 해왔을 것이고 그 후에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김문수가 우연히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한동훈과 러브샷을 했을까요? 한동훈이 오늘 갖다가 지금 우리 당의 보배라고 말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뒤에 뭔가 거래가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김문수도 그야말로 아웃이다 라고 밖에는 할 수가 없는 것인데요. 우리 신슈키라고 있습니다. 자, 호주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분인데, 이번에 칼럼을 썼습니다. 신슈키 칼럼, 트루스데일리에 썼는데요. 김문수 전 장관의 세 번째 배신이라는 내용입니다. 김문수 전 장관의 세 번째 배신. 왜 세 번째 배신인지 신슈키 칼럼을 통해서 여러분 그 목소리를 들어보시죠. 훌륭한 팔로워가 훌륭한 리더가 된다. 필자는 정치에서 배신이라는 낙인을 쉽게 찍는데 동의하지 않는다. 정치와 인간 사이에서 신뢰의 균열은 일상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리더가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한 채 대중의 기대를 저버리고 그 선택된 조직의 단합과 운영을 근본적으로 붕괴시킬 때 그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 특히 마지막 순간 은혜를 입은 대상에게 가하는 배신은 개인적 자원을 넘어 조직 전체를 파괴하는 치명적 결과를 낳는다. 필자는 대통령 후보까지 지낸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소 3차례나 조직적, 의도적, 윤리적으로 우리 국민과 당 그리고 보수를 배신했다고 본다. 김문수의 국민에 대한, 당에 대한, 보수에 대한 3번의 배신이 있었다. 첫 번째 배신은 대선 직후의 침묵이다. 대선 과정에서 수많은 국민이 기적처럼 김문수를 밀었으나 결과는 패배했다.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중대한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 뜻있는 국민과 함께 문제 제기를 설득받았음에도 그는 끝내 침묵했다. 당사자가 침묵하니 지지자들 역시 좌절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리더로서 책임을 회피한 첫 번째 배신이었다. 두 번째 배신, 당대표 선거에서의 판단 착오다. 대통령 후보였던 김문수 당대표가 될 것이라 예상한 당원은 많았다. 그러나 그는 막판에 이준석,
한동훈 세력을 함께 끌고 가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고, 이에 분노한 당원들은 결국 다른 선택을 했다. 당심을 오판한 결정이었다. 세 번째 배신, 한동훈계 옹호를 한 이번 발언이다. 최근 국민의힘 지도부가 한동훈계 인사에 대해 당 규정에 따른 징계를 내렸음에도 김문수는 한동훈은 당의 보배이니 품고 가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는 계엄 전후로 극심한 분열을 겪는 당의 현실을 외면한 무책임한 발언이었다. 필자를 포함한 많은 국민이 분노하고 실망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첫째, 시간적 부적합성이다. 지금 편가르기가 아니라 조직 수습과 단합이 우선인 시점이다. 더욱이 윤석열 대통령의 생신이라는 상징적 날짜에 나온 발언은 불필요한 갈등만 증폭시켰다. 둘째, 리더십의 기본을 저버렸다. 지도자의 덕목은 때로 개인적 신념보다 조직의 결정을 존중하는 데 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처럼 팔로워가 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지도자다. 셋째, 이번 징계는 보복이 아니라 규칙의 문제다. 한동훈은 당 게시판 사건에서 대통령 부부에 대한 인격 모독, 명예훼손, 조직적 여론조작 의혹을 받고 있다. 누구든 당 규칙을 어기면 조사와 징계를 받는 것이 민족 정당의 기본 질서다. 넷째,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게 결정적 상처를 줬다. 이미 배신이 널리 알려진 인물을 보배라 시켜 세우는 것은 정치적 판단 이전에 인간적 도리를 저버린 행위다. 윤 대통령은 김문수를 장관으로 기용하며 정치적 천명을 연장시켜주지 않았는가. 다섯째, 국제정세와 계엄의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한동훈, 이준석계 등은 국내 정치에만 매몰돼 세계적 흐름을 읽지 못한다. 부정선거 문제, 주권 침탈, 글로벌 보수화 흐름과 세대교체의 거대한 변곡점을 인식하지 못한 채 정치적 판단을 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들의 공통점은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부정선거를 음모론으로 모는 자들이다. 필자는 과거 김문수를 드물게 청렴한 정치인으로 높이 평가한 적이 있다. 그 평가에는 변함이 없다. 과거의 김문수는 훌륭했다. 그러나 지금의 김문수는 다르다. 정치 감각과 인식이 현실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 바둑에 관한 명언 중에 모르면 손을 떼라는 말이 있다. 지금 김문수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발언으로 보수 국민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당의 깊은 상처와 분열을 더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돌아보는 침묵일지도 모른다. 오히려 윤석열 복귀를 맨 앞서서 준비할 거라 기대한 우리 선량한 국민의 분노를 깊이 생각해 보길 바란다. 적어도 가룟 유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배신처럼 기억되지 않길 바라본다. 잘못하다가는요, 김문수가 가룟 유다 된다 이 말이에요. 김문수가 적어도 말이죠, 침묵해야 되는 거예요. 말할 때는 침묵하고 침묵할 때는 말하고. 제가 김문수한테도 분명히 말했습니다. 대선에서 졌을 때 말이죠. 그때 백의종군을 선언하고 이재명과 맞서 싸우겠다. 내가 대선 후보로서 이재명과 대선에서 맞붙었던 사람으로서 이재명 독재를 반드시 분쇄하겠다. 그리고 이재명은 지금 사법부를 겁박하고 할 때 말이죠. 거기에 맞서 싸우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야 되는데 그때는 침묵하고 말이죠. 엉뚱하게 한동훈을 갖다가 당의 보배니 이런 식으로 얘기함으로써 그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배신을 갖다 공개적으로 만천하에 선언한 거 아닙니까? 더 말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신숙희 이분이 말하는 것처럼 지금 김문수가 과거에는 훌륭한지 모르지만 지금의 김문수는 뭐가 뭔지 방향감각을 상실하고 말이죠. 오히려 침묵해야 되는데 말을 함으로써 노역만 과시하고 있습니다. 김문수는 끝났다고 단언합니다. 저도 김문수를 갖다가 과거의 김문수를 보고 현재의 김문수도 괜찮을 거라고 보고 그나마 우리 당에서 김문수가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당의 대표감이다 라고 봤지만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감이라고 봤지만 그 후에 김문수가 보여주는 모습은 전혀 아니다 라고 분명히 단언합니다. 그리고 김문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입을 닫는 겁니다. 그리고 은퇴하는 겁니다. 사라져 주는 겁니다. 사라지는 것도 그것도 용기입니다. 그것도 훌륭한 그런 인격입니다. 김문수는 지금 사라져야 합니다. 더 이상 만약에 한동훈을 두둔하고 한동훈과 같이 어쩌고저쩌고 하면 그때는 윤석열 대통령을 배신한 것이고 그리고 국민을 배신한 것이고 당을 배신한 사람으로서 그야말로 말년이 비참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스스로 알아야 됩니다. 말년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 아무리 앞이 화려했다 하더라도 말년에 비참하면 다 끝나는 겁니다. 독일 속담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끝이 좋으면 모든 것이 좋다. 끝이 좋으면 모든 것이 좋다. Das Ende ist gut. Alle ist gut. 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끝이 좋으면 모든 것이 좋다. 이런 말이 있는데 어쨌든 거꾸로 말하면 끝이 나쁘면 모든 것이 나쁜 겁니다. 김문수는 이 말을 명심하고 우리 신숙희 칼럼니스트의 얘기를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신업TV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강신업TV의 좋아요, 구독을 부탁드립니다.